자, 이제 수요와 수요량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수요는 영어로 말하면 demand라고 해서 D라고 쓰겠습니다. 수요량은 quantity of demand라고 해서 수요의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수요와 수요량은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나 욕구를 말하고요.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수요와 수요량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죠. 일정한 기간.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재화 수요가 몇 개니라고 물으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값은 저 한 개입니다 라고 답변하고요, 을은 저 100개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값과 을의 수요는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값은 하루에 100, 하루에 한 개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 기간은 1일당 한 개입니다. 자, 을은 100개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을은 100일에 100개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을의 생각은 저는 100일 동안 100개를 사 먹을 의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값과 을의 수요는 같은 거예요. 즉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수요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반드시 특정한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요는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값이 한 개를, 하루에 하나를 살 수 있으려면은 하루에 한 개 살 수 있는 구매력, 구매할 수 있는 힘, 즉 소득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죠. 즉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되려면 어떤 특정한 기간을 명시해야 되고 그걸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희망이 아니다. 단순한 사려는 욕구가 아니라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공통점인데요. 차이점이 뭐냐? 수요와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겠는데요. 자, 우선 수요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수요가 좀 더 포괄적 개념이고요. 수요량에는 어떤 단서가 붙는, 주어진 가격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수요량이라고 구분합니다. 자, 우선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수요라고 해볼까요? 월 한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월별 한 달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은 몇 개를 먹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에 사 먹는 횟수 또는 사 먹는 수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소득.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어떤 뉴스가 있다면 사람들은 소득이 변하지 않더라도 사 먹으려고 사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겠죠. 선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선호도도 안 바뀌고 소득도 안 바뀌는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뀌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재화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면은 여러분 꼭 학습을 했듯이 대체재와 보완재로 나눕니다. 대체재란 어떤 재화를 같이 소비했을 때 어떤 재화를 대신 소비해도 동일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하고요. 보완재는
어떤 재화를 함께 소비하면 만족이 증가하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즉 예컨대 콜라와 사이다를 보겠습니다.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제 관계입니까? 보완제 관계입니까? 그렇죠. 탄산 음료로 콜라 대신 사이다 먹을 수 있고 사이다 대신 콜라 먹을 수 있다. 또 짜장과 짬뽕 대체제 관계입니까? 보완제 관계입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보완제 관계일 수도 있죠. 짬짜면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집에 가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서로 대체하면서 음식을 고르죠. 네, 이렇게 그 하나의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먹어도 효용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신할 수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콜라 가격이 오르면 사이다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자, 콜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이다의 수요에 영향을 줄까요? 예, 사이다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콜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가 하겠지만 콜라 수요량이 줄어들죠. 콜라를 덜 사먹게 되죠. 그러면 사이다를 더 사먹게 되죠. 그러면 사이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짜장면 가격이 오르면 짜장 대신 짬뽕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짬뽕 수요가 늘어납니다. 즉 대체제 가격, 여기서 말하는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의 수요를 올라가는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올라간다. 그럼 아이스크림의 대체제 팥빙수라고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대신 팥빙수를 먹습니다. 팥빙수 가격이 오르면 팥빙수 덜 사 먹으려고 하고 대신 아이스크림을 더 사 먹으려고 하죠.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자, 아이스크림의 보완제. 자, 아이스크림의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올라갈까요? 자, 예컨대 보완제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보완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와플을 함께 먹어요. 자, 와플과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수요에 와플 가격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보완제인 와플 가격이 어떻게 되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올라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완제 가격, 와플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면, 그렇죠? 와플 가격이 떨어지면, 와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플 더 사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와플을 더 사 먹으면서 아이스크림과 덩달아 함께 사 먹으려고 하죠. 아이스크림 수요 올라갑니다. 즉 보완제 가격이 떨어지면 한 재화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됐죠? 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어떤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른 재화 중에 다른 재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연관제라고 합니다. 연관제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득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득에도 자,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소득이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면 그 재화의 수를 늘리겠죠. 즉 내 용돈이 10만원에서 10만원일 때 아이스크림을 10개 먹어요. 한 달에. 한 달에 용돈이 1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몇 개 먹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이스크림 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뭐 더 15개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이런 재화, 즉 소득이 오르면 아이스크림 수요를 늘리는 이런 재화를 일반적인 재화라 해서 정상재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재화, 영어로 말하면 노멀 구조예요. 노멀. 정상적인 재화는 보통 소득이 오르면 아이스크림 그 한 재화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반면
정상적이지 않는 재화가 있어요. 그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재화가 열등재일 때는 소득이 오르면 수요가 오히려 떨어져요. 자, 이게 열등재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재는 소득이 떨어지면, 거꾸로 소득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거꾸로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예컨대 자, 여러분 자, 가난할 때 주로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자, 라면, 그 다음에 짜장면, 그 다음에 스파게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돈이 없을 때 젊은 대학생 시절에 주로 먹었던 음식이 라면이었어요. 왜냐? 싸니까요. 그때 당시에 한 400원, 500원, 안성탕면 한 400원, 500원 했어요. 근데 짜장면은 먹고 싶을 때 잘 못 먹고 좀 돈이 좀 있을 때 짜장면을 먹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한 4,000원 정도, 2, 3,000원, 4,000원 했습니다. 스파게티는 아주 특이한 날에 아주 비싸니까 가끔씩 먹는, 1년에 한두 번 먹는 음식이었죠. 자, 소득이 낮을 때는 선생님 뭐를 많이 먹겠습니까? 소득이 낮을 때는 라면을 많이 먹었죠. 근데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선생님 뭐를 먹을까요? 라면은 적게 먹고 이제 짜장면을 많이 먹겠죠. 왜냐면 소득에서 이 라면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라면 가격 비중이 작아서 라면을 먹으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재화의 소비를 꺼리는, 선생님 요즘은 거의 라면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았어요. 올라가면 라면 수요가 줄어들어요. 자, 이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수요도 만약 불량식품이라 생각해 봅시다. 불량식품은 돈이 없을 때는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가 돈을 많이 벌면 불량식품 안 먹게 되죠. 자,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재화, 이때 선생님에게는 이 라면은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라 열등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상재와 열등재는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 재화가 아이스크림이 정상재라고 판단이 드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 재화가 열등재라고 생각하는 열등재인 사람에게는 소득이 올라가면 이 열등재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거꾸로 소득이 줄어들어야 이 열등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돈을 적게 벌면 다시 라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재화의 종류 4가지,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구수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인구수라는 것은 우리 시장의 수요자 수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예컨대 최근에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죠. 그래서 빵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빵집이 원래 신도시 이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주변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빵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구수도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보면 인구수, 선호도,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뭐니 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빵을 사고자 하는 욕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그 재화의 가격, 즉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아이스크림 수요에 영향을 주겠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면 이 수요가 줄어들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떨어지면 이 수요는 늘어나겠죠. 자,
자, 이렇게 우리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한 재화의 수요에 주는 영향이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자, 형광펜으로 자, 한 재화에 끼치는 그 변수가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이 아이스크림 그 재화의 이 가격과 가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합니다. 가격과 가격이 아닌 재화, 즉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소득, 연관자의 가격, 선호도, 인구수라는 요인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격이라는 요인을 따로 떼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격과 가격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라면, 자,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격이라면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다른 요인들은 변하지 말아야 가격이 수요에 주는 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즉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가격이 오른다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때 인구수가 바뀌면 수요가 변동한다. 선호도가 바뀌면 수요가 변동한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뀌면 수요가 변동한다. 소득이 바뀌면 수요가 변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과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가격과 가격이 아닌 조건으로 변수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면 이름을 좀 따로 붙여요. 가격이 원인이 될 때, 즉 가격이 변동이 될 때는 수요라고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수요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특별히 가격에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동을 하면 이때는 수요라고 하지 않고 수요량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개념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수요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의도, 가격이 바뀌지 않는 상태의 의도를 말하고요.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 수준, 가격이 원인이 될 때 붙이는 그 수요를 수요라고 하지 않고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가격이 바뀌면 수요량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원인이 되면 수요량, 가격 이외의 조건이 바뀌면 수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한번 요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매주 빵을 한 주에 3번 먹어요. 자, 3번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용돈이 많아지면 매주 빵을 몇 번 먹습니까? 자, 만약에 5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경제학적으로 정리하면 용돈은 개념이 뭐죠? 그렇죠. 소득. 그러면 용돈이 많아지면이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매주 빵을 5번 먹는다. 3번에서 5번 늘어났죠. 증가한다. 무엇이?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량이 늘어나요? 가격이 변했습니까? 가격 이외의 조건이 변했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아닌 소득 조건이 변했으니까 수요라고 해야 됩니까? 수요량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수요가 해야 되겠죠.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재화를 무슨 재라고 하죠? 그렇죠. 정상재. 소득이 바뀌었을 때,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사례. 어떤 사람은 용돈이 많아지면 매주 빵을 5번이 아니라 1번 먹을 예정이다. 자, 이 사람에게는
자, 어떤 재화가 되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돈이 많아진다. 소득이 증가하면 빵을 5번에서 1번으로 감소한다. 뭐가 감소하죠? 수요 감소합니까? 수요량이 감소합니까? 그렇죠. 가격이 바뀐 게 아니라 가격 이외의 조건, 소득이 바뀌었으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하죠? 예, 즉 열등제라고 합니다. 즉 열등제는 소득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 물론 역도 성립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고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재화. 이거는 정상제, 이거는 열등제.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빵이 건강에 좋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뉴스에 나왔다. 자, 빵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그럼 뭐죠? 선호도죠. 선호도가 증가하면 나는 매주 빵을 3번 먹다가 5번 먹겠죠. 많이 먹겠죠. 자, 이때 그럼 수요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합니까?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그렇죠. 원인이 뭐죠? 가격 이외의 조건이 바뀐 거죠. 가격이 바뀐 게 아니라 선호도가 바뀐 거죠. 그때는 수요가 증가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자, 네 번째, 평소 빵과 우유를 함께 먹을 때 만족감이 높다. 함께 먹을 때 만족감이 높다라는 말은 보완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완제인 우유 가격이 떨어졌어요. 보완제인 우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유를 더 먹겠죠. 예. 그럼 이때는 우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유의 수요가 바뀝니까? 수요량이 바뀝니까? 우유 가격이니까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요. 그럼 우유 수요량이 늘어나면 우유와 함께 먹는 빵은 함께 먹으면 만족감이 올라가니까 빵을 소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렇죠. 늘어나죠. 5번 먹을 예정이다. 자, 그러면 요걸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상승하면 그렇죠. 보완제 가격이 우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했죠. 네. 자, 보완제 가격이 아니라 보완제 가격이 맞죠? 우유 가격이니까 자, 우유라는 보완제 다만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바꿉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빵을 수요가 증가하죠? 그 재화, 여기서 이 재화는 빵이죠. 우유 가격이 하락했더니 빵 수요가 보완제니 함께 먹어야 되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5번째. 나는 평소 빵 아니면 김밥 먹어요. 빵 먹을까? 김밥 먹을까? 고민하다 빵 먹는다? 김밥 먹는다? 이렇게 거죠. 근데 최근에 김밥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김밥 더 사 먹고자 하겠죠. 그럼 나는 당연히 빵 수요를 줄이겠죠. 한 번으로 줄여볼까요? 뭐 3번 해도 됩니다. 3번이 아니라 2번, 1번, 0번 해도 됩니다. 그럼 아무튼 빵을 1번 먹을 예정이다. 그럼 이걸 경제적으로 풀어서 쓰면 자, 빵 아니면 김밥 먹으니까 이거는 무슨 제? 그렇죠. 김밥은 대체제. 김밥 가격이 떨어졌죠.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요거 하라고 바꾸겠습니다. 쌤이 프린트를 잘못했네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무엇이 감소합니까? 수요가 감소합니까? 수요량이 감소합니까? 수요가. 전부 다 수요라는 거예요. 왜냐? 가격 이외의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자, 마지막 6번째. 최근 빵집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늘었었어요. 이건 인구죠.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죠. 7번째. 자, 7번째는 다른 6번째와 달리 이거는 가격 이외의 조건이 바뀐 거죠. 그런데 7번은 빵 가격이 바로 올랐어요. 그러면 빵 가격이 올랐으니까 빵을 줄어들겠죠. 빵 5번 먹다가 한번 먹을 예정이다. 자, 이걸 정리하면 가격이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7번만 수요량이고요. 나머지 다 수요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했습니다.